안녕하세요, 이너리스트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내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너리즘 라디오. 저는 호스트 성지영입니다. 어느덧 이너리즘의 세 번째 전시 덧플롯 교차하는 시선들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전시장에 찾아와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 오늘 라디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 작가 유대선, 박경민님과 함께 시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작가님, 경민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을 주로 찍고 있는 박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유대선입니다. 두 분 다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대선 작가님은 저희 이너리즘과 함께 꾸준히 전시에 참여하고 계신 유일한 작가님이기도 하신데요. 이번 전시도 함께 참여하신 소감이 궁금해요. 일단 제 그림을 바깥에 걸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깥에 제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편도 아닌데, 이렇게 어딘가에서 특히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꾸준하게 제 작업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이고, 공교롭게도 제가 이너리즘과 전시를 하는 동안 그림들이 되게 많이 바뀌고 좀 발전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그림을 걸어야 되는데 전시할 때마다 그림이 휙휙 바뀌어가지고 되게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맥락은 다 같은 작업들이어서 저로서는 전시를 할 때마다 제 작업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전시를 할 수 있다면 이너리즘과 함께 어, 그때는 또 작업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변해가는 작가님의 뭔가 화법이나 그런 작업 스타일들이 또 매번 전시할 때마다 기대되기도 하고 다음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전시에 참여해주신 경민 작가님 소감도 궁금해요. 네, 저는 이번에 이너리즘에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같이 전시하시는 작가님들이 같은 페인팅을 하시더라도 기법도 되게 다르시고 매체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교류를 하면 포토그래퍼들이랑만 교류를 했던 편이어서 그런 방식이 저에겐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 또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과 실제로 많은 교류가 있었다기보다는 제 안에서 좀 교류가 많았던 것 같고, 저의 시선뿐만 아니라 시선을 바라보는 남들의 시선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시선이라는 단어를 여러 방면으로 좀 쪼개고 분해하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게 좀 단체전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전시의 주제인 시선을 가지고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었던 게 이번 전시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두 분 다 이번 작업을 통해 각자의 시선을 독특한 주제로 풀어내셨는데요. 먼저 대선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대선 작가님에게 시선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이게 처음에 시선이란 단어를 말하라고 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애초부터 어려운 말이었으면은 되게 각종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뭔가 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분위기로 끌고 나가서 답변을 잘 하면 되는데, 시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당연하면 당연할수록 단언하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붙여도 이게 미사여구처럼 느껴지는 순간 되게 그 답변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당연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할 수 없었고, 하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시선이 있어야 나라는 사람이 정의가 되고, 그리고 나의 시선이 있어야 내가 보는 타인, 그리고 그 타인이 이제 느꼈을 때, 뭐 만약에 유대선이 바라보는 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특정 짓기 힘든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서가 되는 그런 요소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에서도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 같았고요.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에어브러쉬 기법이랑 또 다른 물감을 혼합하는 뭔가 그런 작업 방식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제가 죽음과 또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져와서 풀어내셨는데 그 주제가 대선 작가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또 재해석이 되어서 이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에어브러쉬라는 소재는 옛날에는 진짜 이거 하나로 뭔가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리다 보니까 나는 에어브러쉬 작가가 아니라 회화를 그리는 작가인데 왜 하나의 매체에 그렇게 빠져들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넓은 시선으로 회화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회화성이라는 거는 어, 사람이 그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렸다는 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실수하는 지점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그렸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도구를 쓸 때 뭔가 오게티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뭔가 잘 쓰다가도 뭔가 삐끗 나면은 이게 이 사람 실수했나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아예 전면적으로 실수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드러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좀 탐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 뭐 전문 용어로 뭐 데포르메라고 하는 그런 왜곡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주제 의식을 더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왜곡이 됐을 때 우리가 평소에 그 왜곡이란 지점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화면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미지들이 있죠.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뭐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속에서 릴스, 동영상 혹은 뭐 신문 매체에서 나오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원래의 맥락을 갖고 있던 현상들이 왜곡되고 이제 무너지면서 그 잘리면서 우리에게 단편적인 이미지로 들어오는 순간들이 많아요. 우린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원래 맥락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순간에 수동적으로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 좀 의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였어요. 어, 우리는 분명히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데 왜 자꾸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것들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을 구현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지금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죽음과 전쟁은 사실 이번에 진행했었던 주제들이었고 이전에는 이제 일상적인 상황을 좀 많이 다뤘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과 죽음, 전쟁 같은 되게 비일상적인 상황들이 혼재되고 그것들이 저의 그 표현과 왜곡을 거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게 어떤 얼룩이나 뭔가 추상적인 어떤 형태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딱 이제 보면서 어떤 인상을 느끼고 그리고 이 원본에 대한 단서를 듣거나 보았을 때 이제 생각이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던가 아니면 되게 별거 아닌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왜곡을 시켜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로 나왔어야 됐을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으로 나아가게끔 했던 것 같아요. 네. 와서 보시는 관람객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그거를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의 시간을 뭔가 부여해서 또 작품을 만드시는데 시간을 들이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민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경민 작가님은 이번에 한 여자의 실종, 뭔가 살인 사건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과 책을 만드셨어요. 이번에 작품과 책을 함께 구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대선 작가님처럼 엄청 좀 진중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구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서 그걸 관객들에게 주면 재밌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사건을 만들고 그걸 이제 미제의 사건으로 남기고 결론을 정해두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그 책이나 작품을 만들면서 조금 더 누군가에게 이입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두 사람은 저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고 관객들이 사건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 무엇보다도 책이 좋겠다.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사건 속에서 관객분들이 같이 범인이 되거나 혹은 범인을 같이 찾길 바랬어요. 네. 이번 작품 설명을 오실 때마다 친절하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이 컨셉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먼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제 작업은 제목은 스너프 L73인데 스너프 R73이라는 원래 스너프 필름이 있어요. 실제로 살인을 하는 장면을 녹화한 필름인데 그 고어물을 제가 모티브로 해서 이런 미지의 살인 사건을 제가 구상을 했는데 두 가지 시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하나는 살인자의 시점,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가족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책 안에다가 숨겨놨는데요.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증거 혹은 구도, 그리고 가족만 알 수 있는 혹은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을 숨겨놓고 이제 추측을 관객분들에게 맡겼어요. 그 책을 보시면서 과연 그 노트의 주인이 누구일지 추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의견을 들어봤었거든요. 결국 제가 원했던 건 그냥 그 노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살인자가 살인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노트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범인을 찾기 위한 프로파일링 노트인지. 그러면 오늘 그리고 어제 오셔서 많은 관람객분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또 이의 반응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했던 시선에 뭔가 그런 관점으로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혀 다른 시점으로 보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우선 저는 관객분들이 책을 보시고 제가 설치한 장치들을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의도해서 만들어둔 맥거핀이나 아니면 몽타주나 아니면 메타포 같은 것들을 캐치하고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것보다 이제 본인의 가치관 혹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그 현장의 분위기 그런 걸로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전 그런 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책 속에 그을린 듯하게 표현해 놓으신 장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뭔가 그런 장치들이었는지도 궁금했어요. 이제 사실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 Still Missing이라는 페이지로 끝이 나거든요. Still Missing이라는 전단지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아이의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모여 있고 마지막에 뒷표지에는 Find Me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종결이 나지 않았고 그을려진 거는 좀 시간이 지났다. 많이 지났다. 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종이를 통해서 많이 사진 프린팅을 하시는데 이번에 독특하게 천 패브릭 소재의 사진 프린팅을 하시고 또 그 위에 실 같은 걸로 연결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작품들에도 의미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원했던 그런 오래된 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종이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종이는 찢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책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와서 넘기는 건데 그 와중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반해서 천은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았고 찢거나 태울 수도 있고 혹은 겹칠 수도 있고 바느질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천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이 주는 그 텍스처가 좋았어요. 사진을 종이에 프린트했을 때보다 천에 프린트했을 때 좀 더 낯설게 다가오는 그게 좋아서 일부러 천에다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같은 사진 작품이지만 그 소재에서 오는 뭔가 신기함 그리고 초면 같은 느낌 때문에 더 이 컨셉이랑 잘 어울렸고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 작가님한테 질문을 이어가자면 대선 작가님 이번에 유독 뒤 배경에 약간 블러링한 처리 위에 또 물감을 얹은 듯한 느낌의 작업 기법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시는 작업의 약간 의도 그리고 그 작업 방식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미지 혹은 그냥 어떤 화면을 바라보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것들이에요. 저는 이미지를 어떤 픽셀이 그냥 고르게 분포돼 있거나 어떤 물감 덩어리가 화면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아닌 OHP 필름처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여러 겹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화면을 이렇게 앞에서 구상을 하잖아요. 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냥 뒤에는 힘이 약하고 앞에는 힘이 센 이미지들을 배치하는 그런 방식들을 썼었어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뭔가 이미지의 겹들이 겹쳐진 것들을 좀 표현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겹쳐진 게 아니라 그 플라스틱 같은 거 라이터로 지지면은 녹으면서 이제 엉겨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필름들이 겹쳐져 있는 사이를 불로 지져가지고 엉겨 붙게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들이 서로 침투하고 뒤섞이면서 단순히 겹쳐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풍부함을 좀 그림에다 녹여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이너리즘 전시에 걸려있는 작업에는 그게 좀 나타나진 않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탐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앞으로는 더 뒤섞이고 알 수 없는 뭔가 혼돈적인 거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품을 옆에서 자꾸 보게 되는데 그런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들이 잘 전해질 것 같은 그림들인 것 같고 그리고 대선 작가님의 또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컬러를 되게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대선님한테는 그런 컬러가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지 뭔가 이 순간에는 어떤 컬러가 사용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의도해서 나오시는 컬러감을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진행을 하시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정해놓고 들어가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극피의 인간이라 지키지 않으려고 계획한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막 바뀝니다. 오히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발 내가 실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좀 더 그 그림의 균열이 가면서 그 균열에서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컬러들을 계속 다양하게 쓰는 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컬러들을 다양하게 설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조색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컬러가 튀면서 그 캔버스에 있는 물감하고 우연히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유심히 보다가 아, 이 컬러 한번 여기다 그냥 해봐야지 하고 뭔가 신이 점지해 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컬러를 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컬러가 많아지는 것 같고 컬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얼룩 같은 지점을 더 강요하는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강요라고 하니까 좀 폭력적이긴 한데 강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컬러는 좀 더 다양하게 쓸 생각이고 어 된다면 약간 청사진이긴 한데 되게 큰 벽에다가 약간 그 컬러 축제라고 하나요? 뭐 해외 보니까 무슨 물감이 담긴 물풍선을 사람들한테 던져가지고 형형색색의 뭔가를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뭔가 그런 혼돈을 보는 듯한 화면을 구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컬러를 좀 더 다채롭고 확실하게 써보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디지털로 그린 듯한 화법으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았는데 어떤 의도가 따로 있으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것들은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쌓여왔던 레이어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오류, 뭔가 실수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싶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거를 알게 된 계기가 친구가 옛날에 깔끔하게 그린 제 그림을 보다가 야, 네가 인쇄기가 아니면 뭐냐?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림 그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그림이라고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다가 회화성을 탐구하는 지점까지 다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쇄기라는 말이 자꾸 겉돌다가 아 그럼 내가 고장난 인쇄기가 되면은 그런 고장난 인쇄기가 된 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면 되게 실수처럼 보이고 회화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인쇄기 고장난 듯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뭔가 잉크가 CMYK 도판이 하나 빠져가지고 되게 이상한 컬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인쇄 전에 아예 그 컴퓨터상에서 에러가 떠가지고 뭔가 디지털 글리치 같은 이미지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탐구를 했었고 많이 그렸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신체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스트로크라든지 뭔가 손바닥으로 그릴 때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신체 행위들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디지털 글리치라든지 아니면 인쇄기 오류라든지 같은 기술적 결함을 이제 나의 표현에 차용을 했다고 말은 했는데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내가 쓰고 있는 도구들에서 나오는 그런 오류의 지점들, 실수의 지점들을 나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림에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경민님의 작품이 뭔가 살인자의 시선과 그 실종자의 가족의 시점으로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사진 촬영하실 때부터 그 시점으로 촬영을 하신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제가 사실 촬영을 할 때는 조금 더 범인에 몰입해서 찍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그게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컨셉이. 그래서 일부러 더 관련된 기물을 쓰고 사다리라던가 좀 그 범죄 현장에 있는 바리케이트 같은 걸 쓴다거나 그런 메시지를 보여줘야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 거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할 때는 좀 범죄 현장을 캐치한 경찰이 됐다고 생각하고 찍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이제 범인이 뭐 집 가는 아이를 잡아서 뭐 찍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뭐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아니면 또 그 아이를 뭐 납치해서 약간 자기 방식대로 뭐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과정을 담아내면서 좀 촬영했습니다. 촬영할 때는 사실 그 가족의 시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책을 만들면서 뭐 출생 신고서나 아니면 그 태어날 때 발바닥 찍는 그런 거나 아기 성적표나 그런 걸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두 작가님이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이 작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셨는지, 또 그 작품을 관람객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또 바라보셨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전시가 3주 동안 이번에도 길게 진행이 되었어요. 작가님들은 이 전시장에서 뭔가 길게 시선이 머물렀던 곳이나 뭔가 순간들이 있었다면 한 분씩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시장에 자주 오면서 제일 눈길이 갔던 곳은 이 3층에 딱 이 문이 열린 이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빽빽하잖아요. 그 작품 하나하나가 있는 것들이 심지어 한 작가가 다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좁은 공간에서 뒤섞이고 이렇게 자기 발산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3층에 딱 와가지고 이 딱 열린 창문을 보는 순간 되게 그 묘한 해방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등산하고 위에 올라가면 딱 이렇게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작품 설명을 이 방마다 하나하나씩 해주고 3층에 올라와서 작품 관람을 마치고 이 풍경을 탁 트인 풍경을 보는 순간이 참 그 시선이 참 오래 갔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도 막 떠올렸는데, 그래서 뭔가 3층에 일부러 올라와서라도 창문 열어놓고 좀 한숨 돌린다던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경민님은 어떤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이 건물의 구조가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의 전시를 보러 와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일단 전시가 다 방 구조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을 들어가서 작가님들의 시선을 정말 제가 하나하나 다 엿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어떻게 다 같은 주제인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진짜 다 다른 머릿속에 방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전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계단을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뭔가 스테이지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다른 걸 얘기하고 계시니까 뭔가 되게 퀘스트 깨는 것 같기도 하고, 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작가님들의 시선을 엿본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갔을 때는 온전히 그 작품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유대선 작가님 또 박경민 작가님과 함께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두 분 라디오는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라디오 함께 하신 소감이 궁금해요.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건 좀 어색한데 재밌었고요. 네, 아무튼 관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질문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몰랐던 걸 얘기하면서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약간 문어체보다는 구어체가 더 특기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글로 정리하면 진짜 못하는데 말로 하면 진짜 잘한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아서 이렇게 뭔가 말로 작업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인지라 예, 고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총 10분의 작가님과 이번 전시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또 특별한 장소이니만큼 이번 전시는 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같이 고생도 많이 했고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인터뷰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시와 시선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너리스트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시선의 문이 열리고 또 그 시선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라디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만나요.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너리즘 미앤유 안녕 이렇게 여기 보면서 시작. 이너리즘 미앤유 안녕. 감사합니다.